안녕하세요. 성산 개미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기관외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던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관외인의 이 매도가 언제 거세서 자 코스피 코스닥이 심하게 밀렸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수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항상 영상을 찍어왔던 PE파마가 어제 처음에 얘기한 그 1차 지선을 깬 후에 오늘 출발선 자체가 2차 지선을 깨고 출발했기 때문에 위험해졌는데 그 상황과 또 바이넥스도 장중에 엄청 흔들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2.65%까지 꼬리를 달면 살짝 올려놓긴 했는데 이 바이넥스의 상황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차트를 살펴볼게요. 코스닥 먼저 보시면 일단 월봉의 이 추세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주봉에서 이 중기 추세의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제 내일 하루 더 남긴 했는데 이렇게 저번 주에 우선이 올려놨고 이번 주에 안착하러 오는 자리죠. 우선이 이쁘게 안착하고 요번 주에 내일 우선이에만 이쁘게 안착해주고 돌려나가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뭐 추세가 중기적으로 꺾어서 조정이 온다거나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상황이 아직은 이래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정확히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그 종목에만 있는 건 아니고 지수도 이렇게 상향을 했다 또 올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죠. 꾸준히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한번 찍으면서 여기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변곡점이 생겼어요. 가격이 상승 하락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 자리를 뚫으면 1000포인트를 가는 거고 이 자리를 깨면 950포인트 중앙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하로 해서 950포인트부터 1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종가는 이 황금일선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이긴 한데 주봉을 믿고 내일 마지막 그 거래일인 주봉을 믿고 오선에만 이쁘게 다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돌아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5주선이나 10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월 그 첫째 주처럼 심하게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내일 또 금요일장이라 각별히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이 주봉에 지금 5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탈해 놨는데 이 친구도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 하루 거리 남았으니까 내일 돌려놔야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주에 만약에 못 돌려놓으면 이렇게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아직 장기 추세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승 추세에는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은.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박스권에 있죠. 자, 이렇게 그 변곡점 두 개가 생겼는데 가격과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 상황에 있는 거죠. 즉 코스피가 내일 밀리면 여기까지 또 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보면 오늘이 바로 하단 자리까지 온 거니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그 다음 지지선이 이제 3000포인트가 깨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3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많이 샀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고 투신하고 이제 은행에 들어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연기금 매도세가 너무 거세요.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코닥도 보시면 역시 연기금이 많이 팔고 있죠. 연기금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까지 많이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렸어요. 아까 종목들을 봐도 외국인 비중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크게 안 흔들리는데 외국인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은 마지막에 좀 크게 흔들리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싹 던지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줄었어요. 줄기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이 금요일장이라 조금 마지막 주에 주봉이 잘 끝나려면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조금 면밀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PB파마를 볼게요. PB파마를 보면 안 좋죠. 어제 분봉에서 제가 어제 거는 선이 있죠. 이 자리를 첫 번째 이탈했을 때가 경계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어제 이탈을 했죠. 중과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자 경계선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지선을 일봉에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일봉에서 이
누군가 지켜준 이 꼬리, 이 꼬리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 오늘은 출발선 자체가 이 밑에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손절 라인에서 보면 시초가에서 이제 다 정리했어야 되는 게 일단은 맞고요. 더군다나 이때 갭을 띄워서 올라간 자리를 아예 갭을 떨어뜨려 놓고 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맘먹고 매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이 언제까지 상승만을 할 수 없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지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월봉에서라든가 주봉에서 또는 일봉에서 이렇게 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봉을 보고 이제 많은 걸 판단하는데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어제 종가 이 자리를 딱 깨면서 이틀 전이죠. 종가를 딱 어제 잠깐 깨면서 오늘 갭으로다가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이 자리 이 가격이 항상 상승 하락하면서 이 변곡점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 변곡점 두 개가 생겼는데 이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출발선 자체가 이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밑에 있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꽤 많이 무너졌어요. 이 일봉에서 이렇게 그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일단 지지선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반등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지점을 이제 분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친구의 변곡점이 또 하나 있죠. 자,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가격이 너무 아프긴 한데 살짝 조금 이렇게 걱정은 돼요.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자, 2월 5일 날 형성된 이 34,000원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여기까지 안 밀릴 거예요. 내일 무조건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라 기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친구는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이 30분봉에서 이 5일선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5일선 타고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중요한 지선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 나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변곡점도 깨면 이 친구는 아주 크게 무너져요. 자, 저 변곡점을 깨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형성됐던 이 두 번째 언더. 자, 여기 보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눌림을 주고 나갔죠. 자, 이 자리까지 또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이제 내일 좀 좋아질 상황이 되려면 내일 반등을 해서 5일선이 안착, 그 30분 봉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1선 이래도 안착을 해주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고 이거를 새로운 이제 그 저점으로 삼으면 되는데 자, 이 상황이 아니고 내일 만약에 쭉 밀리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지선이 바로 34,150원대, 34,200원대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단단히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고요. 여기도 깨면 그 다음 이제 지선인 32,500원대가 되고 이 자리까지 무너지면 거의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슈는 있는데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오버행의 우려 같은 게 좀 굉장히 크다고 하죠. 어제 오버행에 대한 건 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 보호예수라고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이렇게 쉽게 빨리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많이 해소가 안 돼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오버행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그게 잠재적으로 나온 물량이 있으면 사실 실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상장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갭이 또 있죠. 자, 요렇게 갭을 띄워놓고 출발해서 갭이 또 있는데 이 갭 띄우기 전에 이 가격을 딛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 30분 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가 돼요. 따라서 이 자리를 잘 짚고 돌아 나가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미리 알면 신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고 좋은 상황은 5일선 안착 돌파, 이 30분 봉상, 22선 회복해주면 그나마 이걸 저점으로 돌아 나갈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밀리게 되면 이전까지 밀리게 되니까 철저하게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물론 차트가 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 회사의 미래 가치도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차트를 중요 여기고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벌써 어제 첫 번째 경계선 이 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탈하면서
오늘 못 들려주고 갭을 하라 그랬는데 갭을 하락하더라도 조금만 하락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지지선으로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을 그냥 깨고 내려와서 갭으로 깼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초가부터 당연히 무너지는 거고 이 자리를 깨는 그 순간 이제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초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았고 밑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뭐 아무 때나 차익 실하면 되는데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30분 보상이라도 돌아 나갈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무너질 때 하지 마시고 또 성급하게 한 번 올라갔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하면서 중요한 저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옆으로 잘 가고 또 20에서는 뒤져주고 거래량도 조금 붙어주는 이때 바로 분할 매수나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쭉 무너지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지선을 툭 깨놓으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조금 이렇게 주의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대응하셔서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으로 이렇게 마무리 잘 짓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PB파마가 크게 성장해서 큰 수익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인데요. 내일 금요일 드디어 러시아 형님들께서 오시죠?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백신 CMO와 이제 CMO 공장을 사찰하기로 했는데 녹십자, 이수앱티스, 바이넥스 이렇게입니다. 바이넥스의 차트를 보면 참 웃겨요, 이 친구. 아무리 흔들어도 그러니까 주식은 장중에 아무리 흔들고 난리를 피고 4, 5% 떨어뜨렸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깨야 되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바이넥스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안 깼을 때 상당히 좋은데 다시는 깨야 되지 않을 자리에 깨면 위험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잔잔하던 이 주식이었죠. 그러다 여기서 봉 두 개가 매집봉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못 들던 3만 원대예요. 못 들었어요. 이날도 못 들고 이날도 못 들고 계속 못 들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엄청 오래 괴롭혔어요. 이 기간이 언제냐면 12월 길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부터 장장 2월 8일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을 못 들고서 괴롭히다가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거죠. 언제 돌파했냐면 2월 10일 날 돌파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으면 안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2월 17일 날 전날 한 10%씩 11%씩 떨어뜨리고 공포감 심어주고 안착하고 지금 돌아나가는 거죠. 음봉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 친구 여기 또 올 수는 있어요. 자,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친구는 이 34,000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돌파 안착해주고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 새로 크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뚫어놓은 3만원짜리인데 여기 3만원대를 뚫느냐고 엄청 고생했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들고 있고 원체 이 밑에서부터 이제 제가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라 여기 뚫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못 뚫더라고요. 매물대가 있어서. 근데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었죠. 뚫을 때는 약한 거래량이라면 이게 돌아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죠. 그러니까 이 3만원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켜주는 이 11% 떨어진 2월 16일에 급락한 다음 저가인 자 3만 1,00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3만원, 3만 1,000원까지도 괜찮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장중에 아무리 흔들어도 뭐 올라갔다 떨어지고 난리를 펴도 여기만 안 깨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 털기의 달인들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친구 호가창 볼 거 없이 3만 1,000원 깨면 매도 안 깨면 그냥 뚝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깨면 문제가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대량거래 터진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도대체 왜 산 거야? 대량거래 터져가면서.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거죠. 뭐 계약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이 대량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이걸 뚫었는데 다시 떨어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이 주식이 추세 후 하향을 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16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산이 두 개가 뿅 생겼는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 자리를 안 깨고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5개월 선을 깼을 때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이렇게 10개월 선 지켜주고 돌아 나갔고 중기 추세 그 하락 확정이 되는 주봉을 저번 주에 이쁘게 뚫어놨죠. 지금 흔들고 난리 피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 자리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돼요. 아까 그 자리죠. 지금 막 2% 갔다 5% 떨어지고 3% 갔다 1% 떨어지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흔들어도 우리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유효를 갖고 지켜보면 됩니다. 단 이 자리를 깨면 일단은 매도가 맞는데 깨지 않을 확률이 높죠. 이 3만 원대를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긴 기간을. 그렇지만 저도 신이 아니고 주식은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악재, 시장엔 돌발악재가 많아요. 정말로 지뢰밭이 많아요. 우리도 생각도 못한 일로다가 이 지선을 깨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매도를 할 것인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본전에서 나와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이상, 즉, 나 이 자리 밑으로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렇지만 물량은 뺏어야 되니까 많이 흔들어는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깨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피이파마 바이넥스에다 살아봤고요. 피이파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친구가 주식이 깰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데 깨면은 그게 이렇게 위험해지기도 해서.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언제까지 떨어질 수만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좋은 소식이 왔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